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촉 가이드 MC 자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개그맨 이동영 작가의 수제자 MC 장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쓰시답니까? 일단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 예. 네. 개그 하시면서 나름 시사를 섞었던 분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분들과 본인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일단은 그분들은 스승이 없었죠.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이제 개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개그와 병행하다 보면 좀 깊이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동영 작가라는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잘 배우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오늘 확인 좀 해보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코너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가야지요. 오늘은. 예, 가봅시다 그러면. 네. 자,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정말 유명해졌는데요. 저는 임차익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윤희숙 의원 부친에 이어 이 경작인 인터뷰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윤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의 보도가 지금 현재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윤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는데요. 어떻게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윤희숙 의원이 수요일 날 사퇴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이틀 지났는데 우리 언론 보도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요일 오후만 해도 신의 한수, 모든 정치권들이 윤희숙의 결단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네. 우리 언론이 굉장히 상찬의 기사를 썼었는데 어제 오늘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탐사 보도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윤희숙 의원의 부친과 관계된 또 본인의 의혹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네. 그런 걸 입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강한 톤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 네.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돌려보면 과거 윤희숙 의원도 여권 성향의 여권 의원들 굉장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양이원영 의원한테는 투자의 귀자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제 양이원영 의원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양이원영은 어머니,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 두 사람이 지금 받는 혐의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내로남불 이중잣대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강경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 게 과연 윤희숙 의원에 도움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본인을 공수처에 셀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까지 좀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감의 좀 표현일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건 지켜봐야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 사퇴한다고 하니까 네. 국회의원 사퇴하면 어떻게 공수처에 수사를 합니까? 그렇죠. 가능한가요? 그렇네요. 네. 야, 이건 좀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지금 일단 권익위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농지법 위반만 얘기했는데 이 농지법 위반은 윤 의원도 인정한 사실이고 오늘 기자회견 보면 국민들이 이거 보기에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또 인정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농지법 위반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친의 인터뷰 또 경작인들 인터뷰 주변 사람들 인터뷰 보면 이게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 첫 해명은 거짓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튈지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윤 의원은 사직서 처리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응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퇴가 결정될 텐데 민주당이 구태여 여기에 사퇴에 응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역공으로 국민의힘이 먼저 당론을 정해라. 그럼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이거 사퇴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 안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만일 이렇게 시간이 가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결국은 회기 끝나고 윤희숙 의원이 따로 국회의장 찾아가서 사표 쓰는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윤 의원만 지금 현재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12명 중 나머지 11명 의원들이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이철규 의원은 아들, 딸의 이제 수상한 연끌 의혹도 또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을 구할 때나 전세를 얻을 때나 자금 출처를 묻잖아요. 네. 당신 돈이 어디 나서 이 전세를 얻었으며 집을 샀느냐. 네. 당연한 건데 지금 보니까는 1금이나 2금에서 대출한 것도 아니고 4인 간의 예. 거래로 그 누구?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또 부모님 찬스를 갖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한테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돼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본인이 경매로 2억 5천인가 8천에 샀는데 45억에 국가가 수용하기로 했다. 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아니 2억 5천에 사서 45억 원에 되파는 게 어떻게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면 갈수록 국민의 이건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KDI 전수조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LH 건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결국은 재보궐에서 참패 원인이 됐는데 KDI 많이 전수조사하게 되면 저는 LH 주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과연 전수조사로 이어질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또 그렇게 만일 전수조사로 이어진다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 또 KDI 출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윤희숙 의원 부친의 이 농지법 사실은 큰 혐의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들고 나오면서 네. 더 사건은 증폭이 됐죠. 굉장히 커졌다. 이 끝이 어딜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LH 사태만큼의 파장이 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자회견 날까지는 모든 언론들이 침찬 일색이다가 이제 오히려 여당은 뭐하냐는 식의 이제 보도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보도가 나온 이후에 기류가 싹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참 이 우프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었는데 이 와중에 이 진중권 전 교수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윤희원 검증 기사 못 쓴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펼치더라고요. 진중권 교수 이야기를 각 방송사마다 언론사마다 이렇게 받아주는지 모르겠네. 예. 진중권 교수가 윤희숙 의원 사태 얘기했을 때 처음에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도 그 생각이 여전한지 저는 묻고 싶네요. 본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뭘 이렇게 다 코멘트를 하고 그걸 다 언론이 받아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럴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그러면 그만하는 걸로. 근데 이게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거 윤희숙 의원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당에 해명했고 당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은 거기 변호사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호하고 싶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텐데 언론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등기부 등본만 한 통 떼보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등기부 등본 떼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네.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네. 등기부 등본 아무나 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땅을 사기 전에 경매가 있었는데 그 경매가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이루어졌고 그 높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몇 배를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샀고 네. 이것만 흘러가는 그림만 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언론이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만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상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언론이 왜 있습니까? AI가 그냥 받았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발로 뛰는 기자가 하나도 없었다 당일에는. 네. 하룻밤 지나니까 그때부터 나타났지.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문제라고 그네들이 보기에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질수록 또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좀 이준석 대표의 앞날에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그 수요일 날 저희가 이동영의 촉 시간에 네. 이 대표가 눈물 흘린 건 이게 정부적 판단 미스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던진다. 국회의원직을 내던진다는 건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정치 DNA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윤희숙 의원 이 사태로 만일 지금도 의혹이 많이 증폭돼 있습니다만 그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이 되면 이준석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은 굉장한 패착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네네. 지금도 흔들리는 리더십이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거죠. 물론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당 의원이고 또 그때까지는 사태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이해할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앞뒤로 흔들림을 당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흔들림 당하니까 마음도 좀 약해졌을 거고 뭐 이해는 갑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좀 정치인은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이 소명을 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뭐 또 다른 평론가들은 조금 더 거기서 음모론을 비추면서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보관을 신경 써서 네. 민주당에 역공을 취하려고 일부러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뭐 연기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침 오늘 그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이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40%가 안 되는 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던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다보다 못하고 있다가 많아요. 37대 51 많은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민주당 지지층은 43%가 잘하고 있다. 50%가 못하고 있다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36%만 잘하고 있다고 잘못하고 있다가 59%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더 외면받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당대표 흔들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 큰일 났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기대 나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뭐 대권 후보들이 차례로 이 대표 흔들고 당의 중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준석한테 기대했던 리더십이 이런 게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떨어졌다. 또 하나 이게 성별로 살펴보면요. 남성은 43% 잘하고 있다. 49% 못하고 있다. 여성은 32% 잘하고 있다. 52%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대표 들어서면서 하태경, 유승민 이런 거 함께 여가부 폐지 뭐 등등 네. 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의 선봉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들한테 많이 떨어졌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뭐 한쪽 성별에서만 지지받아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앞으로 지금의 스탠스를 약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2030에 많은 힘을 쏟았던 이 대표인데 다행스럽게 2030 물론 잘못하고 있다가 2030에서 더 많긴 합니다만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2030에서 이준석 지지가 높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든 혹은 어떤 지역이든 간에 나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대표한테는 희망이 좀 남아 있다. 그걸 좀 보면서 앞으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정 지지층,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들은 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좀 보면서 그 지지자들이 볼 때는 좀 흔들만 했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것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기대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안 보인다. 윤석열밖에 없다. 그러면 이준석보다는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한테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의 말실수로 인해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 탄탄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것도 정권 교체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거기 몰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한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대안이
윤석열 말고도 대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후룩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캠프가 우리 지지율은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나름 콘크리트예요. 네. 그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10여 년 동안 같이 호흡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하고 지지층들이 호흡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오랫동안 같이 팬들이랑 호흡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일 홍준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거 빠질 수가 있어서 캠프는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유지하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머리를 네네.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 보니까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긍정 평가보다는 이 부정 평가가 훨씬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 어제도 또 실언이었죠. 이 국경 없는 기자회 대상으로 이제 뭣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논란이 됐고 이제 해명도 약간 궁색했습니다. 뭐 또 모르니까였다라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하셨었는데 잊을만 하면 좀 실언을 하십니다. 이 평가가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송영길 대표? 근데 뭐 지금 민주당은 경선이 국민의힘보다 빨리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초에 후보가 결정될 텐데 그러면 당대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 걱정할 거 없어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까지 중도층에 자꾸 어필하려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점수를 잃었는데 본인이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이제 중도층한테까지 이렇게 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네네. 있거든요. 그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언론 앞에 나서는 것도 조금 더 한 번 더 조심해서 나서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한테도 해당되는 건데 당 대표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대선 전국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당 대표는 뒤에서 굳은 일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대선에 임해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하셔서 말인데 이 사실 그 당 대표 평가 조사는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 대선 국면을 앞두고 특히나 이런 조사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만큼 젊은 30대의 당 대표가 우리 정치판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사실은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제2, 제3의 이준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야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근데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 대표 체제가 요즘에 좀 흔들린다. 그것은 밖에서 흔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 대표도 흔든다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신의 줏대를 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경선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호남 지역 범버스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한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안에는 분명 이 역선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는 뭐 이동의 촉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역선택이라는 건 입증된 적도 없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그 MC 장원 씨가 네.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계시는데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네, MC 장원 씨가 민주당 지지층인데 여론조사 전화가 와서 민주당 지지층입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역선택을 하려고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1번 윤석열 2번 홍준표 하는데 역선택하려고. 네. 내가 민주당에 더 플러스 알파를 주기 위해서 홍준표 지지하지도 않는데 홍준표입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합니까? 일반인들이? 쉽지 않겠네요. 일단은 뭐 지지하는 당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끊을 네. 가능성이 높죠. 불가능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게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이나 그렇게 대답할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체 판세 혹은 여론조사 판세 불가능입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일단 조직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럼요. 실제로 작용하기도 힘들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네. 홍준표보다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가면 더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지층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를 역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 역선택 문제는 우리 언론이 보기 좋으라고 클릭하기 좋으라고 그냥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 의원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도 이제 범버스 진영에서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긴장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잖아요. 토론이 시작될 때 나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 정견 발표랑 토론은 다른 거거든요. 정견 발표는 자기가 준비한 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토론에서는 내가 준비한 거 발표하고 저기서 역공으로 재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제대로 준비 안 되면은 영혼까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 홍준표 이분들은 정치판에도 오래 있었습니다만 벌써 재수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기응변은 물론이고 나름 정치 전반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 토론에 들어갔을 때 네. 과연 스무스하게 이 사람들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준비 안 된 대통령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이후로 점점 빠진 거는 가장 큰 게 기자회견에서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단어들을 몇 차례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5년의 지도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지지율을 어떻게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캠프에서는 먼저 그걸 중점적으로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이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변동에 큰 변곡점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거기다가 윤희숙 의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언론이 한순간에 스탠스를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해서 사퇴한다고 할 때는 윤희숙에 대해서 상처냈다가 하루 만에 지금 바뀌어서 비판 스탠스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도 지금까지는 우리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웬만한 실수도 언론에서 그냥 넘어가고 소위 전문용어로 마사지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확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스페셜 MC 장훈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